안테나 국제결혼입니다. 저는 지금 하노이에 있고요. 하노이의 멋진 야경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데, 제가 이 멋진 야경을 바라보며 영상을 찍는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은 조금 슬픈? 혹은 좀 조심해야 될? 그런 좀 상황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좀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이런 상담이 한번 있었던 적이 있고, 또 제가 하노이에 오기 전에 한 3일? 2, 3일 전에도 이런 상담이 있었는데, 이 두 분 다 좀 안 좋은 피해를 겪으신 분들인데, 이 두 분의 이제 공통된 점이 있어요. 근데 제가 요거를 설명드리기 전에 앞서 제가 지금 좀 감기가 걸리다 보니까 코맹맹이 소리도 나고 좀 목소리가 부자연스러운데, 요 부분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분들이 어떤 피해를 겪었느냐. 두 분 다 유튜브 광고를 보고 그 업체에 연락을 해서 겪은 피해 사례들인데, 어떤 광고냐면은 저도 그런 광고를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쁜 이렇게 여성 사진들을 이렇게 올려놓고 그 간략하게 이제 그 여성들의 프로필들을 같이 기재를 함으로써 이제 이런 여성들과 뭐 맞선도 보고 뭐 결혼도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이렇게 영상을 올린 것들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렇게 영상을 올려서 홍보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저희 이제 현행법상 그렇게 홍보를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유튜브 내에서 이제 그런 영상을 보셨다 그러면은 무조건 거르시는 게 답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두 분도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영상 속에 이제 분들이 너무 이쁘고 마음에 들어서 그곳에 이제 연락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그곳에서는 이제 당연히 불법 업체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뭐 좋은 말들로 이제 막 달콤한 말들로 막 이제 유혹을 하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셨냐면은 하노이가 아니었죠. 두 분 다 호치민이었죠. 호치민에 한번 놀러 와라. 여행 오셔서 여행도 하시고 그러는 가운데 저희가 이렇게 여성분도 소개시켜 드리겠다. 와서 여행도 하시면서 여성분도 만나면 얼마나 좋냐. 그렇게 이제 여성을 만나서 마음에 드시면 그때 이제 일을 진행을 하면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분들에게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그 이제 이분들 입장에서도 그래, 내가 여행도 간 겸, 해서 한번 좀 만나보고 오자. 라는 이제 생각에 호치민으로 이제 여행을 가시게 된 거죠. 근데 딱 가서 도착해서 이제 저 이렇게 왔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분들이 이렇게 뭐 그 여성의 프로필들을 이제 뭐 많이 보내주셨다고 해요. 그 프로필들을 보고 마음에 드는 여성이 있으면은 선택을 하셔갖고 저에게 알려달라. 그러면 이제 그분들과 맞선 자리를 저희가 주선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니까 와 진짜 이거 여행도 온 김에 이렇게 맞선도 보고 되게 좋다라는 생각에 이제 열심히 이제 프로필들을 보시고 그 중에서 이제 마음에 드시는 분들을 이제 택해서 이제 다시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딱 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쪽에서 이제 본심이 드러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고른 여성들 중에, 그럼 뭐 내일부터 뭐 맞선을 약속을 잡겠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맞선을 보시려면은 맞선 비용을 내야 된다. 음, 한 명당 얼마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돈 얘기를 꺼내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은, 어, 이런 얘기를 이 베트남에 오기 전에 미리 이제 듣고 왔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제 준비도 하시고 또 그렇게 하셨을 텐데, 오기 오기 전까지 아무 얘기가 없다가 막상 와서 이렇게 하려고 하니 이제 그때부터 돈 얘기를 꺼내니 좀 황당하신 거죠. 그래갖고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막 이제 고민을 하시다가 그래도 이왕 내가 여기까지 온 김에 그래 한번 보자 라고 했는데, 또 중요한 거는 그 한 명당 그 맞선 비용이 너무 비싸다라는 거예요. 어, 제가 그 금액을 듣기로도 많이 비쌌어요. 이제 그쪽에서는 하는 말이, 그 여성이 그 호치민까지 와서 맞선을 보려면 그 여성이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여기까지 오는 교통비, 차비도 들고 또
그날 하루 일을 못하니 회사에 또 출근을 못하니 그 부분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저희 통역비도 들어가고, 그리고 또 장소를 섭외를 해야 되네. 그 장소 이제 빌리는 값도 들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한 명당 얼마다라고 하는데, 그 비용이 제가 뭐 정확하게 뭐 지금 말씀드리기는 뭐 하지만 비싸요. 상당히 비싸요. 그래 갖고 뭐 한 두세 번만 맞선을 약속을 잡아도 오, 상당한 금액이 돼요. 근데 이제 그분도 그 비용이 부담되시니 처음에 이제 그분이 맞선을 보려고 했던 분은 한 7, 8명 정도가 되셨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 비용 때문에 이제 추리고 추려서 아, 그러면은 나 지금 돈이 내가 없으니 이렇게 해서 이제 한 3명만 보시겠다라고 해서 이제 다시 세 분으로 이제 추렸는데, 그때부터 이제 이분들이 이제 좀 태도가 좀 상당히 좀 기분 나쁘다는 듯이 이제 확 바뀌는 거예요, 또. 왜냐면 이제 그분들은 많은 분들을 소개를 시켜줘야 그 소개 비용으로 돈을 챙기셨을 텐데, 갑자기 이제 두세 명으로 줄여버리니, 음, 당연히 이제 그분들도 이제 입장에서는 돈벌이가 안 되는 이제 기분이 나쁘겠죠. 안 좋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좀 그런 이제 감정이 딱 이렇게, 기분 나쁘다는 감정을 정말 이제 티내고 내색을 하시고,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그래도 이제 좀 잘 얘기를 해서 아, 이렇게 해서 좀 이분이 좀 만나보게 해달라라고 이제 사정사정을 해서 이제 만나셨대요. 그때부터 갑자기 이분이 아니, 내가 모든 비용도 다 내고 보는 건데 이분이 마치 죄인처럼, 정말 을처럼, 갑과 을의 관계처럼 그렇게 막 부탁하고 사정하는 그런 걸로 이제 바뀌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분 말로는. 그렇게 해서 이제 딱 다시 이제 업체에서, 그 업체도 아니죠. 하여튼간 그 이제 그쪽에서 다시 연락이 오기로는 그러면은 뭐 내일 한 명, 그 다음날 한 명, 그 다다음날 한 명 이렇게 했고 하루에 한 명씩 이제 맞선 일정을 잡는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되면은 3일치 통역비가 또 나가야 되고 3일치 또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장소 협찬? 그 장소 대여비도 나가야 되고 이 돈이 중복으로 나가니까, 아니 한 날에 세 번 뭐 오전 오후 저녁 해갖고 이렇게 한 날에 다 못 보겠냐, 이걸 왜 굳이 꼭 그렇게 봐야 되냐. 그러니까 아이 뭐 맞선이라는 게 뭐 어떻고 저쩌고, 잠깐 뭐 얘기해 봐서 뭐 그 사람을 얼마나 파악하겠냐, 뭐 하여튼 막 이런 말로 이제 저런 말로 하면서 하루에 이제 한 분씩 그렇게 일정을 잡았고, 그래서 이제 통역비도 3일치, 그다음에 장소 그 대여비도 3일치, 이제 모든 게 이제 다 3일치가 이제 계산이 돼서 나가게 된 거죠. 그래도 이제 어떡하겠어요. 이제 이분이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제 딱 이렇게 했고 알겠다 하고 이제 딱 약속을 잡고 그 다음날 이제 맞선장을 딱 갔는데, 그 이제 프로필로 보냈던 그 사진의 여성과 정말 다른 그런 여성분들이 딱 여성분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따졌대요. 아니, 어떻게 이게 나에게 보내준 그분이냐. 정말 이거 틀리지 않냐. 너무하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 요즘 한국의 젊은 여성들도 사진 찍을 때 이쁘게 보이려고, 보정 처리하고 이미지 처리하고 하지 않냐. 아, 베트남도 똑같다. 어느 누가 그렇게 이뻐 보이지 않으려고 하겠냐. 그런 거 어느 정도 생각하시고 보셨어야지 하면서 오히려 이제 자기네들 잘못 없다. 어, 이 사진 속의 여성이 이분 맞다. 라는 식으로 이제 또 막 얘기를 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거 아무리 사진을 보정을 하고 뭘 했다고 하더라도 정말 틀리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리 진짜 자기가 생각해도 전혀 딴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첫날 그냥 맞서는 그렇게 캔슬을 하고, 캔슬을 비록 했지만 그 여성분이 나왔기 때문에 그 비용은 다 지불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날 여성도 이제 다시 물어봤대요. 그럼 다음날 내일 만날 여성도 이렇게 틀리냐? 그러니까 아, 그거는 자기도 잘 모르겠다 하면서 이제 그런데 그렇게 틀리진 않을 거다. 한번 믿어봐라라는 식으로 또 얘기를 해서 그럼 알겠다. 그리고 이제 다음날 여성을 만났는데 갑자기 음, 이제 한 약속 30분 전에 느닷없이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어떤 연락이냐? 아, 그렇게 해서 만나기로 했던 여성이 갑작스럽게 뭐 오다가 오토바이 사고 같은 거 뭐 사고가 나서 오늘 맞선장에 못 나오게 됐다. 그러니 저희가 급하게 이제 다른 분을 좀 해서 다른 분을 좀 소개시켜 드리겠다. 아, 이분도 정말 괜찮은 분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막 또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이분도 아, 그래 알겠다. 그러면은 정말 괜찮은 분이면은 그분을 만나보겠다 하고 이제 만났는데 도대체 뭐가 괜찮은 건지 아무것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음.
뭐 그분의 나이도 그렇고 그분의 성격도 그렇고 그분이 또 그 맞선장에 나와서 그 대하는 그런 행동들도 그렇고 그냥 자기가 느끼기에는 그냥 정말 진짜 억지로 막 질질 끌려 나온 딱 그런 기분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갖고 인제 이분도 기분이 굉장히 상한 거죠. 그래 갖고 인제 이분도 "아 됐다. 나 당신네들하고 인제 더 이상 일 진행 안 하겠다." 마지막 날 보기로 한 그분도 인제 "아 캔슬하겠다." 그러니까 인제 이 사람들이 인제 막 사정사정을 하고 "아 정말 죄송하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인제 막 또 인제 막 설득을 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인제 설득을 당하셔 갖고 어쩔 수 없이 인제 셋째 날도 그분들하고 인제 만났는데 어 이게 웬걸 똑같다라는 거죠. 첫 번째 만난 날처럼 전혀 다른 여성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분 말로는. 그래서 인제 그렇게 시간은 시간대로 소비하시고 돈은 돈대로 인제 소비하시고 정말 인제 최악의 어 그런 인제 맞선 일정이 되었던 건데 이런 분들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인제 제가 2-3일 전에 받았던 그 상담 받았던 분도 이 앞선 분하고 거의 비슷한 상황이에요. 근데 인제 이분은 그나마 인제 첫날 그렇게 딱 보고 '아니다. 자기가 이건 당한 것 같다.'라는 생각에 첫날 이후로는 모든 일정을 다 취소를 하셔 갖고 그냥 여행만 하시다가 돌아오신 케이스인데 이렇게 요즘 요런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정말 진짜 '아 그래 내가 여행 가서 자연스럽게 한번 만나 보는 것도 좋지. 내가 처음부터 인제 업체랑 인제 계약을 해서 그렇게 가는 거는 좀 부담도 되고 비용적인 면도 좀 부담되고 하니 편하게 한번 가서 이렇게 만나 보자.' 그런 취지는 굉장히 좋지만 근데 이분들이 인제 잘못 선택한 거는 정식 인제 등록 업체를 통해서 그렇게 그 일을 진행을 하셨다면은 이런 피해를 안 겪으셨을 텐데 결론은 인제 무허가 인제 불법 업체를 통해서 인제 일을 진행을 하셨기에 이런 일이 인제 생기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정말 진짜 그렇게 뭐 유튜브 상의 그런 영상 속에 막 이쁜 여자들 사진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정말 꼼꼼히 잘 따져 보셔야 됩니다. 정식 등록 허가 업체인지 믿을 만한 회사인지 이렇게 잘 알아보시고 그리고 준비를 하시면은 정말 뭐 이런 피해는 겪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어 제가 요번에 이렇게 왜 하노이에 오게 됐냐면은 저희 회사에서도 인제 기존에 인제 신부님들을 많이 모집을 하셨는데 그 모집된 신부님들하고 제가 인제 다 만나 보고 이제 미팅을 가지려고 제가 하노이에 오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인제 제가 저희 회사는 인제 이런 식으로 미팅을 한다라는 것도 영상도 한번 찍어서 올리고 그리고 저희 회사만의 인제 또 신부님들을 찾아다니는 그런 영상도 제가 곧 올릴 거니깐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어 요즘 날씨가 많이 춥잖아요. 저처럼 감기 걸리지 마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독감도 유행한다고 하니까 건강 관리 잘 챙기시길 바라고 또 다음 영상에서 그러면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테나였습니다.